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이제는 존경을 표하고 싶은 뉴욕 증시입니다. 네, 10개월째 끝없는 수직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간밤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전일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에 오늘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 흐름도 좋았죠. 네, 국제 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에 허리케인 아이다까지 겹치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덩달아 미증시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10월물 WTI는 2% 오른 배럴당 69.99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8월 3일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주 애플 주가도 사상 최고 종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28%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소폭 내리면서 1,811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세를 보이며 92.2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비농업 고용 지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인 75만을 크게 하회한 23만 5천으로 이전치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8월 지표의 부진은 미국의 휴가 시즌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이 선견 마스터가 매주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으로 해외 선물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증들은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요. 저희가 또 노란톡뿐만 아니라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들 질문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아침에 이제 해가 조금 늦게 뜨는 것 같아요. 좀 늦게 해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어나 해 뜨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해가 뜨거든요. 근데 점점 해가 길어지더니 저번 주에는 좀 많이 늦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는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성큼 가을이 다가왔어요. 자, 가을이 다가오면 뭘 해야 됩니까? 독서를 해야 하나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죠. 자, 이번 달은 여러분들 수세선 긋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좀 아리송했던 거, 잘 몰랐던 거. 제가 이제 저번 주까지는 추세선 매매가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목차를 싹 한번 훑어드렸다면 자, 이번 주부터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추세선 긋는 거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추세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는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에 달러가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일은 공급 부족 우려와 실업 지표 개선에 수요가 증가 기대되며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로 FX는 ECB의 테이퍼링 실행 우려에 유로화가 7월 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네, 아이 마스터님, 지금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네. 예상치를 정말 큰 폭으로 하회를 했거든요.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요? 거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충격이죠, 충격. 거의 뭐 거꾸로 서프라이즈가 왔는데 네. 지금 이제 비농업 우리가 한 달 동안 제일 많은 이제 컨센서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오늘이었죠. 거의 오늘까지 저번 달부터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오늘 아니거든요. 오늘이 아니라 9월 달까지 지켜보는 9월, 10월까지 지켜보는 11월 달에 FOMC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발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11월 달 FOMC가 11월 6일 날 시작하거든요. 근데 비농 발표가 3일이에요. 아니지. FOMC가 3일이고 비농이 6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날도 사실은 결과치를 못 봅니다. 근데 오늘 발표치가 23만 나왔다는 것은 자,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테이퍼링은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안도감을 할 거고. 근데 비농 지수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경계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게 호재냐 악재냐는 거죠. 증시에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비농 발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테이퍼링의 연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경제가 안 좋네가 아니라 증시가 우리 증시에 뭐 악재냐 호재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테이퍼링이 다가오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증시에는 호재죠. 사실은 조금 근데 지금 장세가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장세예요. 이상한 장세일 수밖에 없는 게 비농 발표치가 안 좋게 나오면 호재라고 하다가 또 결과치가 너무 좋게 나오면 악재라고 했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장세가 네. 어떤 결과치가 나오더라도 호재로 갖다 붙이는 장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해석을 굉장히 다 호재로 갖다 붙여서 제가 내일 되면 지금 보니까 또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나스닥은 또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지? 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이제 오늘도 테이퍼링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죠. 저는 오늘 전망치를 사실은 90만을 생각하고 왔었어요. 아침에. 네. 그리고 뭐 글도 좀 쓰면서 상회할 것으로 상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번 주 실업률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잖아요.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최저치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저치로 나왔으면 고용률이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직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외신 기사는 사실 많이 있었어요.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근데 저도 이 정도로 낮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외신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이제 얘기를 할 때 예. 비농이 큰 폭으로 하회할 수 있다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회를 하지? 뭐 휴가 때문에? 네. 놀러 간다고 일을 안 해? 근데 오늘 뉴스가 그러잖아요. 놀러 가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내일 되면 그러게요. 휴가철 때문에 그러고 다음 달엔 또 좋게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오늘이잖아요. 이번 주고 이번 달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증시가 원래 또 좀 어려워요. 9월 증시는 좀 모든 매년 보면 9월에는 증시가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농 발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증시는 호재네. 그건 테이퍼링은 9월 FOMC에서 발표를 하겠느냐가 대한 이슈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물 건너갔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조금 더 유지되고 테이퍼링은 그러면 11월 달에 발표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11월 FOMC, 10월 달에 FOMC 없죠. 11월 달 FOMC에서 발표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또 커졌다. 그러나 지금 장세는 계속적인 우상향의 장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농업 발표가 아니라 지금 U12 유럽이죠, 유럽. 그렇죠. 유럽을 좀 주시를 하고 물가 폭등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 하락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달러 약세를 불러오고 있는 유럽 쪽에다가 좀 시선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네. 달러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골드의 상승폭, 원자재와 골드의 상승폭을 좀 더 주시 있게 지켜보는 그런 장으로 한 달을 갈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도 네.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비농업이라든지 좀 고용 지표보다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ECB 측에서 테이퍼링에 네. 대한 좀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변수로 다시 시선을 옮겨야 할 때다라는 발언을 제 해주시긴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유럽 쪽에다가 지금 유럽이 까딱하면 하이퍼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왜냐하면 심각한 상황이 미연수는 되거든요. 좀 긴축 발작을 막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시장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발언을 해왔는데 그렇죠. ECB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내놓으니까 놀라는 거죠. 네. 쉽게 표현하면 미국 장에서는 3살짜리 애를 달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중학생 애들을 달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강하게 가는 거죠. 너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인 61.5보다 상회한 61.7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전치보다 하회했고, 네, 이전치보다 하회했고 예측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 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마스터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7월 달에 FOMC에서 얘기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한 700만 명이 모자라다. 그러면서 강경파들이 얘기한 게 지금부터 그럼 100만씩 계속 늘어나면 내년 뭐 11월 이후 내년 1분기 때는 다 차지 않느냐라고 해서 강하게 나갔는데 지금 23만 나왔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해야죠.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연준 부회장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지. 그때 팬데믹 이전 전에는 우리가 경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200명 이상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900만 명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1분기는 넘어가야지 테이퍼링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은 좀 솔직히 많이 연기되었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잠시 출렁하는 거지 금리 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끝나고도 주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금리 인상 한참 남았습니다. 2014년 테이퍼링 할 때도 테이퍼링이 끝나고 2015년 3월 초반에 끝나고 1년 있다가 금리 인상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나서도 상황을 주시한 후에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은 유럽에 대한 유럽 발작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매매 트레이드에 조금 진행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글로벌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었던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황 분석에 대해서 좀 짚어봤다면 이제 금요일에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부터는 진짜 기술적 분석 기초부터 이번 달은 마스터 할 수 있게 4주잖아요. 2, 3주 안에 끝나면 좋고요. 네. 4주 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할 수 있게.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럼요. 수세선 좀 고마울 것 같다. 진도 좀 나가봐라 할 정도로 제가 꾸준하게 추세선을 걷는 거. 솔직히 추세선 걷는다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만 딱 가지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산수 수학할 때 개념이잖아요. 개념 수학. 개념만 가지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누구든 할 수 할 있는 거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예. 수세선은 기준만 딱 확실하게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도를 바로 나가시고 추세선에서 나오는 제가 이제 목차를 한번 쫙 읽어드렸잖아요. 저번 주까지 돌파와 이탈, 지지와 저항에서 진입과 청산 그리고 청산 예측치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마스터할 수 있다. 물론 경험치는 자 쌓여야지 내기 되는 거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끌고 갈 겁니다. 오늘부터는 끌고 갈 거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일 차트입니다. 5일 차트고 줄 끊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줄 끊는 거 기준부터. 자 추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줄 끌 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측으로 먼저 갈게요. 우측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우측 차트로 아시겠죠? 우측면 뒤쪽은 일단 무시하고요. 우측으로 하락 추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어봐 드릴게요. 고점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 고점입니다. 고점과 추세선 기준은 뭐다? 고점과 고점을 이어준다잖아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첫 번째 추세가 대추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세선 고점을 그어보자고. 고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도 고점이고요. 여기도 고점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고점이고 고점이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고점들은 이렇게 많다입니다. 요 중에서 필요한 고점, 정확한 고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고점에서 지금 현재는 차트가 우리가 딱 요까지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뒤에 부분은 아직 안 나왔다. 요까지의 가정에서 1차 먼저 요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추세선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추세선을 걷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서 고점에서 여러분 요 자리에 고점 값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해줘요. 첫 번째 고점.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고점을 연결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좀 확대하려다가 좀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 제가 고점이라고 첫 번째 앞에 나온 고점을 그었어요. 앞에 나온 첫 번째 고점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가 고점입니다. 뒤에도 고점이 있어요. 그죠? 앞에 고점을 이었더니 뒤에 캔들이 이탈, 돌파하는 튀어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어디를?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뒤에 고점을 이탈하지 않게 정확하게 그어주는 추세를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 그러면 요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 한 추세는 하락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요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 한 추세는 하락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넓게 가자고요. 넓게 가겠습니다. 넓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고 두 번째 고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고점이 많은 고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고점이 생성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추세를 그을 때 추세선이 요 첫 번째 고점을 그었더니 뒤에 추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뒤에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알겠죠? 추세선을 그을 때, 그러면 요게 그어야 되나, 요게 그어야 되나? 고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탈하지 않은 고점이 두 번째 고점이에요. 생성되었으니까. 요 부분은 현재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은 맨 뒤에 앞으로 어떠한 추세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보는 거죠. 그리고 추세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추세선을 걷는 이유는 추세선을 가지고 뭘 볼 수 있느냐? 추세의 연장,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지는 거냐에 대한 목표와 두 번째 목표는 추세선이 하락으로 만일 가고 있다면 이 하락의 마무리,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어디서 나오겠냐에 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추세선 걷는 거는 첫 번째는 계속적인 하락을 가져가는구나라는 눈으로 시각적인 볼 수 있는
추세선을 긋는 목적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추세선이 요거 하나 그음으로 해서 우리는 요 추세가 계속적인 하락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 추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추세는 아직 하락이다. 아시겠나요? 요 추세를 하나 그었더니 요 추세가 돌파하지 않는 요 구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그림만 딱 본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3번의 추세선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고점에서 이어졌던 첫 번째 추세선 한 번과 두 번, 그렇죠? 두 번, 마지막 3번의 추세를 이탈하였을 시 얘네는 상승으로 돌아 올린다. 그리고 마무리 한 번 더 그었을 때 하나, 둘, 세 개. 3번입니다, 여러분. 추세선을 그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되 중요한 것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쪽에 이렇게 그었더니 고점이다. 앞에 고점이 얘보다 얘가 높은데요. 그죠?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이 높은 더 고점인데요. 아니죠?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고점. 이해되나요? 높은 구간을 찾아라는 게 아니라 추세에서 연결하였을 시 이탈하지 않는 구간을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점과 고점. 끝에서 끝을 찾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돌파 구간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요게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요만큼의 파동은 이제는 무시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서 그어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세선을 긋고요. 긋고 세 번째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구간에서의 확장값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입니다.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데,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데 항상 어려운 게 고점이 어디입니까? 이 화면에서요. 여러분, 돌파와 이탈 방향성에 대해서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말고 딱 추세선을 긋는 맥심 포인트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고점과 고점을 찾아서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찾았다. 앞으로는 어디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는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점이 어디였느냐? 첫 번째 고점은 이 자리였고, 그렇죠? 두 번째 고점은 이 자리였습니다. 요게가 아닌가요?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 첫 번째 고점에서 이었을 때 두 번째 고점.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얘가 세 번째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요게는요.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차트. 돌파 이후 눌림을 주고 다시 지지받고 반등을 주었죠. 지나간 차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차트입니다. 우리는 요 구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 앞으로 진행될 구간. 요 구간에서 진행될 구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나간 차트를 무시를 하고 우리는 고점과 여러분 고점을 이어주고요.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어보세요. 첫 번째 그었더니 아, 돌파했구나.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찾아주는 고점. 아직까지 요 고점이, 이 고점이 넘어가는 추세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현재 대추세. 그죠? 대추세. 그리고 어디서 대추세가 마무리됐나? 두 번째, 세 번째 큰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 차트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다면요.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얘가 어디서 요 자리에서 어디서 돌파를 했는지 한 번 더 이어주는 마무리 마지막 추세선을 그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하나, 둘, 세 번의 추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추세선이 돌파, 넘어가지 않는 한 계속적인 우하향의 패턴을 가져주고 있으며 얘는 변곡,
반등이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매도, 하방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락 추세 아시겠죠? 그렇다면 저 마지막 세 번째 추세가 넘어가는 구간이 어디겠느냐를 먼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거 확인 후에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 번 더 그을 겁니다. 한 번 더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파동에서 시작하는 건 세 번째, 큰 파동에서 세 번째, 세 번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파동에서 세 번의 추세선만 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추세선 먼저 그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점이라고 해서 고점을 연결한다고 해서 앞 전고점을 긋는 것이 아니라 고점의 추세선을 그었을 시 추세가 이탈한다 그러면 그 상위 추세가 1추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세선 긋는 제일 기초는 요거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된다. 야, 이 차트, 현재 차트 요것만 가지고 줄 끊는 걸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골드로 한번 볼까요? 골드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죠. 골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15분 차트예요. 자, 수많은 골드 추세선이 있는데, 그죠? 여기의 고점에서 먼저 이렇게 이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요 위에 상위 파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 파동에서 고점을 찾으셔가지고 고점에서 저점이 나온다면, 고점에서 저점이 나온다면요, 첫 번째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어디를? 고점. 요 부분도 고점이에요, 여러분. 요 앞에도 고점이 있죠. 여기도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고점을 그었더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뒤에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구간은 1, 2, 3번 중에 세 번째 추세가 첫 번째 추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추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방이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추세. 만일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추세선이 차트가 생성이 되지 않았다면 요 구간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 추세선은 어디겠습니까? 요게와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추세선이 아니고 요 부분이 아닙니다. 요 부분을 그었더니 이탈이 나왔죠. 그죠? 요 뒤에 부분이라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이렇게 추세선을 딱 그어주는 겁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 이제 봐주고 계신데, 네. 지금 현재 앞서서 또 그 고용지표 얘기하고 또 ECB에서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골드나 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한다. 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또 골드 자리값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현재 골드는 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15분 차트거든요. 네. 15분 차트입니다. 추세선 가지고 한번 잡아보죠. 추세선만 가지고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추세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 추세선을 그었더니 1835.9포인트가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런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 우리는 추세선만 한번 그어보자고요. 이렇게 요 구간 고점을 구었더니 이렇게 1, 2포인트를 그었습니다, 여러분. 1, 2, 3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했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긴 수렴을 돌파하려고 하던 추세가 오늘 넘어갔죠. 그러네요. 그죠? 추세가 넘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네. 추세가 넘어가면 강한 추세대를 가지고 돌파했던 것이 어디를 넘어갔냐? 전고점이라고 그랬죠. 전의 고점, 요 포인트 값을 추세가 넘어가겠느냐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추세선을 그은 것은 이제 벗어난 건가요? 그렇죠. 다른 새로운 돌파했다. 새로운 추세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추세가 적용이 된다가 아니라 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던 구간을 돌파를 해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 봉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8분 능선에서 못 넘어가고 헉헉거리던 게 이제는 고점을 넘어가서 그 다음 산봉우리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표현이죠. 네. 그러면서 추세가
돌파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추세를 넘어갔다. 금이 지금 진짜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골드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 상승바라고. 여러분 올라갈 겁니다. 저는 저번 주에도 나왔을 때 골드는 1900선을 갈 수 있다. 1950선을 넘어간다면 1900포인트까지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급락을 주었을 때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저번 주에 질문하셨잖아요. 지금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지금 매수는 가능은 하나 조금 간망세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긴 행보를 줬죠. 긴 보합권을 줬죠. 1,9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면서 예. 골드는 안전자산의 선호도보다는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 인플레이션이 하이 인플레이션, 고용률도 좀 떨어지고 있고 다행히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위험 자산으로 인한 반등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나 좀 전문가들이 이제 글을 쓰고 분석을 하는 걸 저도 분석을 하는 거 보잖아요. 네. 보면 제 생각과 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골드에 돈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골드는 좀 빠졌잖아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돈이 유입되면서 골드의 자산이 그래서 골드를 비트코인에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추세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저가 추세를 걷는다 그러면 현재 요 추세 때의 저항대가 어디냐면 1850을 상회하는 구간이죠. 1850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1900선이 아까 금방 보셨던 것처럼 요 구간입니다. 1912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에 도달할 만큼의 강한 상승력은 가지고 있다. 왜? 일봉과 주봉을 분석했을 시 주봉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준다면 여러분 추세선을 그었을 때 상승 여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 부분이 1950선을 안착하는 1900선이다. 1850선을 넘어가는 1900선이다라고 저는 기술적으로도 분석하고 있고 그 기본적 분석에서 시황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솔직히 골드가 안전자산이라 그래요. 그거는 실물이죠, 실물. 투자에서는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는 골드가 제가 이 말은 많이 합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골드가 꼭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가요. 실물 자산을 샀을 때 그 가격대도 움직이겠지만 뭐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안전자산은 아니다. 단지 해지 수단으로 대한 상승률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분석은 여기까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다시 조금만 넘어가면 네. 근데 골드가 네. 그 9시 반에 딱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나자마자 바로 치솟았었네요. 딱 바로 엄청 상승을 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계속 급등을 해서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오름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골드 분석할 때 제가 골드도 치잖아요. 네. 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금을 먼저 배웠죠. 골드 차트를 먼저 배웠죠. 골드 차트로. 그래서 주 종목이 골드였고. 예. 그래서 한때 매매가 상당히 좀 잘 적중할 때는 진입가에서 5팀 내외가 안 밀릴 정도로도 좀 많이 좀 적중률이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믿습니다. 네, 진짜인데 그 정도로 이게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과 이렇게 좀 잘 맞는데 예. 또 안 맞을 땐 되게 안 맞아요. 근데 특징이라는 게 있죠. 특징이라는 게 골드는 한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겁습니다. 예.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적인 방향성을 유지를 합니다.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죠? 한 번 하락을 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승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줘요. 지금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승 여력을 못 주고 돌파를 못 했던
차트가 고점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이어보시면 돌파 이후 조정을 주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 구간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네. 만일 1820이죠. 1820을 기준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듯 보여집니다. 네, 네. 1820을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세요. 앞으로는 네. 그게 괜찮지 않겠나. 네, 오늘 또 이제 골드에 대한 자리값까지 잡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이 방향을 알기 쉽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이 차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법에 대한 강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란톡으로 접수된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조막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추세선은 지표 유행과 무관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잠깐만요. 어딨죠? 지표 유행과 네, 무관하다. 여기 있습니다. 추세선은 지표 유행과 지표가 발표하는 방향성과 무관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문이 맞나요? 지표 유행과 무관하다고 지표 유행이라는 게 보시는지요? 뭘까요? 지표 유형인가? 유형 아닙니까? 지표와 비슷하게 보느냐? 아니면 지금 오늘 비농업 지표 발표처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추세가 주는 것에 대한 무관함이냐라는 환율이라든지 뭐 수급과 같은 다른 지표들과 연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시거든요. 추세라는 게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표 발표 전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선이라는 것은 제가 만일에 오늘 기술적 분석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추세선 하나만 그어놓았다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저라면 운용사나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은 네. 어떠한 매매 방식을 많이 택하냐면요. 요렇게 1821선을 상회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많이 잡습니다. 돌파에 따르는 거죠. 긴 시간, 요렇게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요렇게 긴 시간에 1820포인트를 못 넘겼습니다, 여러분. 못 넘겼죠. 정말 긴 시간. 만일에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년을 못 넘긴 거예요, 몇 년을. 그거를 오늘 지표 발표 이후 반등으로 넘어섰다라는 것은 강한 상승 추진력을 가지고 매물을 싸서 돌파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죠. 그죠? 지표와 발표 무관하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추세는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추세선의 기준은요.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요 1821선의 추세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하락의 방향성을 잡겠다. 그리고 1821선을 넘어간다면 상승의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하나의 기준이지 기본적인 뭐 분석에 있어서 시황에 있어서 그 시황을 내가 추세선 매매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에서 기본적 분석을 기술적 분석에 매칭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다가 아니라 그 기술본적인 시향을 기술적 분석에 묻혀서 내가 매매에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방향성을 잡아 나가면서 매매에 임하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관하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시황 분석과 또 기술적 분석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좀 해석을
해석을 해나가야 되죠.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질문자님 명이 굉장히 재밌네요. 추세선이 아니고 추세선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증시에 항상 영향을 주는 건가요? 해외 선물 초보자여서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영향을 안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비농업 같은 경우는 강한 이제 증시의 시장을 지금 현재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비농업 발표치가 만약에 오늘 비농업이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비농업 발표가 나오면서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 비농업 발표 고용치가 높게 나왔다면 사람들은 많은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는 뭐겠습니까? 빨리 테이퍼링이 빨라지겠구나. 그죠? 그렇다면 반대 입장에서 고용률이 낮아졌다면 낮게 발표치였다면 다음 달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한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겠다. 누가?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 더더욱 그렇게 또 비도기적인 발언을 던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줍니다. 근데 보통 비농업 발표나 아니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골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유 재고 발표했을 때 오일이 진폭이 크게 나오듯이 비농업 발표했을 때 항상 보면 골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농업 발표했을 때는 골드 매매를 조금 관망세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골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골드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달 비농 발표 때 여러분 뒤집어 보시면 비농 발표 때 지수보다는 골드의 진폭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분명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 지표, 큰 지표가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많이 쏠려 있는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은 그 시간대는 매매에 있어서 잠시 관망 후에 그리고 매매하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분명히 발표에 영향이 있습니다. 네, 영향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근데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테이퍼링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 그럼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네, 왜냐하면 중요치 않은 지표였죠. 지금은 유동장세니까 네네. 돈을 주던 거를 용돈을 줄이냐 안 줄이냐 그 참 민감하죠. 우리 지금 성인이고 우리가 학생 때 엄마가 용돈 줄이냐 마냐 하면 민감하잖아요. 투자자들은 민감한 거죠. 유동을 더 뿌려야지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올라가는 게 좋다. 근데 나스닥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문제인데 네. 조금 이게 얘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안 쉬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증시는 정말 좋죠.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얼마죠? 우리나라 국채예요? 부채. 아, 부채요? 네. 1,000조가 넘어갔다고 지금 난리 났죠. 네. 근데 애플 주가가 지금 얼마죠? 자본금이? 3,000조죠. 3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놀라시는 게 네. 뉴스에서도 많이 놀랍니다. 그 이제 증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1,000조가 넘어갔다고 난리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애플은 3,000조입니다. 나라가 막 어렵다 힘들다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만 해도 전 세계 100대 기업에 다 들어가 있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조에 휘둘리진 않는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주고 있고 뭐 많이 힘들긴 한데 좀 화이팅 하시라고 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시면 큰 산을 봐야지 나무만 보지 마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향후 국채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자, 국채금리라는 게 참 민감해요. 네, 지금 중요하죠. 지금 어저께 1.36 같은 게 지금 1.28까지 떨어지고 마감을 했거든요. 네. 올라가야 되죠. 국채는 지금 달러가 하방이고 국채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전혀 테이퍼링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시장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을 저는 좀 우리 해외선물 기술적 분석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
기본적 분석, 시황 분석으로 차트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지금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보합권입니다. 여러분,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1.5에서 1.8포인트가 넘어가지 않는, 그리고 언더슈팅이 나오는 1%대의 보합권을 주지 않는 한 1.2와 1.5 사이의 보합권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합권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다. 그러니까 다들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가 넘어가는 1.8 사이에 보합권을 준다 그러면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현재 장세는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 1.5 사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보합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영향은 있습니다. 1.36 가든지 1.28 가면 많이 빠졌다 그래요. 사실은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1.2 지지 라인을 지킬 것이고 1.5 라인에서 보합권을 계속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매매 임하시면 큰 요동은 없을 겁니다. 큰 요동은 없을 거니까 나중에 아마 테이퍼링 발표치가 있을 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2%대 넘어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채권금리가, 시장금리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보합권에서 계속 놀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분석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을 전망을 하시는 거죠? 테이퍼링 발표치까지는 계속적으로 보합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놀고 싶지 않을까. 네, 그렇게 스탠딩 생각하고 레포를 하기도 했고 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이시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나스닥이 지금 오르다가 제가 아까 오늘 시가 차트를 보시면 시가 아래에서 누른들 때 제가 앵커는 왜 안 올라가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맞아요. 올라갈 겁니다. 언급하셨죠. 걱정하지 마. 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치고 나서 한번 번쩍 치솟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의 트렌드를 가지고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많은 질문을 하죠. 그럼 고점이 어딜까요? 나스닥의 고점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방향만 가지고 고점이 어딜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지 마시라.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2만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안 가면 말고, 그죠? 뭐 16,000 갑니다. 안 가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상승 트렌드는 계속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주봉을 보면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주봉을 봐도 제가 이번 주 양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까지도 계속 양봉으로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양봉이에요. 다음 주도 현 추세 21선의 파란 선이 최소한 21선이라도 무너뜨리는 주봉의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적인 우상향의 행보 패턴을 계속 이어주지 않을까. 상승의 우상향 패턴을 계속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또 주말이죠. 이제 네. 주말을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스터님.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추세선 줄 끊는 거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끝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지지저항 꽃이죠. 추세선 매매 꽃입니다. 지지저항을 최대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세선 그어보십시오. 고점과 고점을 계속 그어보면 충분히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말 중에 일요일이죠.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우리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일요일 밤 9시 30분이니까요. 네, 일요일 밤에 할 일 없어서 TV 돌리지 마시고 알찬 강의 들으시면서 투자 대응법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